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늦어버린 D-유니티 후기입니다. 그래도 이 콘서트 후기 영상을 찍어야 이 콘서트를 보내준 느낌이 나서 되게 시간이 지났지만 찍어봅니다. 그래도 오래 편집을 하기도 했고 미리미리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엄청 기억을 되짚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서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잊히지 않는 것들.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컨셉에 대한 생각을 또 말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잊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잊히지 않는 무대입니다. 여기서도 또 세 개로 계속 세 개로 나눠. 자, 일단 첫 번째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오프닝입니다. 이 오프닝을 이 공연에서 이길 수 있는 섹션이 있나. 이게 펀치랑 슈퍼휴먼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곡 자체도 네오 중에 네오잖아. 코어 중에 코어한 느낌이 강한 곡들이잖아요. 시작부터 이걸 때려 박으니까 진짜 힘을 딱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펀치 때 빠바바바바바바 그 전주가 흘러나오다가 한방 펀치하다 휘청거려 하면서 화면에 한 명씩 얼굴이 이렇게 딱 뜰 때 그 쾌감이 오프닝 곡이라고 하면 이 곡 하나로 확 공연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곡 자체로도 그런 힘이 충분히 있는데 이번 컨셉이 또 매트릭스여가지고 이런 컨셉에까지 한 번에 확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철로예요. 일단은 라이브가 너무 좋았어. 이게 랩 라이브가 라이브로 더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음원보다 훨씬 좋은 부분들이 있어갖고 너무 만족을 했고요, 일단. 이게 근데 왜 더 좋았냐면 이미 이전에 6곡을 안 쉬고 쭉 했잖아요. 이 6곡에서 본 무대도 쓰고 중앙 무대도 쓰고 돌출도 쓰고 사이드 무대들도 전부 다 한 번씩 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대가 없어. 이미 무대를 모두 썼기 때문에 곡이 아니라 연출상으로 봤을 때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그 중앙 무대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조물을 사용해서 변화를 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마철로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고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딱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마크의 라이브를 듣고 싶은 마철로 왜 이렇게 좋지? 마지막으로 저는 호불호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첫 콘의 섹션 2가 좋았어요. 특히 신기루 천막이 좋았고요. 여기에 소나기가 좋았습니다. 이 뭐 공중 무대 같은데 매달려가지고 천막이 이렇게 처진 상태로 노래를 했잖아요. 이게 근데 화면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지루해 보이기 쉬운 연출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지루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신기루라는 곡이 공연 컨셉을 떠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127이 하고 싶은 어떤 말에 중심에 있는 그런 곡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연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127이 하고 싶은 말? 그런 느낌? 특히 그 태용이랑 마크가 쓴 랩 가사도 그렇고 저는 공연을 보면서 안 울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다가 울컥한다 하는 순간들이 좀 적어요. 특히 멘트가 아니라 무대를 보면서 그러는 경험이 확실히 적거든요. 물론 막 오열을 하진 않았고 하면서 약간 울컥한 정도였는데 시각적으로 여기를 차단해버리니까 청각적으로 확 모든 집중이 쏠리면서 이 감정에 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천막이 싹 내려가고 소나기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소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소나기에 내려가는 이 하강 형태의 이미지랑 천막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잘 어울리고 소나기가 주는 하늘이라는 연상되는 단어와 이 공중에 떠있는 무대도 너무 잘 어울리고 물론 신기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연출이 나는 되게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나와서도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첫 콘을 하고 나서 조금씩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봤을 때는 이 첫 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없게 됐더라고. 그래서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른 거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겠지만 저한테는 요 임팩트가 셌어서 첫 콘을 가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또 자리가 괜찮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 진짜 딱 중앙에서 봤거든요. 중앙이 아니었으면 이게 뭐야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어쨌든 잊히지 않는 무대는 꼽고 꼽아서 이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잊히지 않는 우리찔. 일단 첫 번째로 좀 주접 토크인데요. 금발의 남성들이 참 잘생겼더라고. 일단 제가 좋은 뜻으로 충격을 받았던 멤버가 유타거든요. 유타가 어디든 돌출에 나와서 무대를 시작할 때마다 이 왕자님이자 이렇게 하는 신사 인사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데 와 이런 게 왕자님이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하면서 금발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제 주변에는 남자 금발은 그러니까 양아치 금발 말고 좀 만화 캐릭터 같은 금발은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비주얼 쇼크인데 심지어 잘생겼고 심지어 매너도 왕자님. 이 충격에서 헤어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금발을 해가지고 오네? 갑자기 마크가 금발로 나타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걸 보면서 내가 금발에 약했나? 나 흑발이 아니라 금발을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주얼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1번 빼고 2, 3번은 제가 감동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두 번째는 마콘 소감에 우리 칠이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아직도 슬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고 127도 그렇고 그 공연장에 있던 모두가 우리가 왜 그렇게 슬펐을까? 그 공연장의 공기가 너무 슬펐나?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슬펐나 하고 막 에휴 막 이런 식으로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개 슬펐거든요. 저는 눈물이 나도 좀 참아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 화장도 무너지고 안 흘렸을 때보다 좀 더 귀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말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재현이 소감에서 진짜 못 참겠더라. 재현이가 그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 콘서트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무대에 서는 입장 아니지만 뭔가 관객으로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7코는 제가 지금 이게 처음이지만 다른 콘서트를 가다 보면 물론 감동 포인트들은 항상 다 있어요. 뭐 어떤 무대가 좋았다, 어떤 무대 때 좀 마음이 이상했다, 막 걱정이 됐다든지 막 그런 감정이 동요한 경험은 당연히 있는데 뭔가 마땅히 울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울어야 된다기보다는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대다수가 울고 있고 나도 마음은 울고 있는 그 상황에 이상하게 나는 눈물은 안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덜 감동받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무대에 서 있는 가수를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슬프고 감동을 받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공연장이 외부잖아요? 이 외부에서는 너무 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이 공연장이 외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공간을 의식이 돼서 감정이 편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순간이 저한테는 이 7콘이 좀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탁 편해지는 순간. 실제로 이 끝나고 지은이 콘서트를 갔는데 감정이 솔직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현이 말이 공감도 되고 안 울 줄 알았던 얘가 울어서 그게 뭔가 툭 건드려져가지고 이 마콘 소감을 그 뒤로 계속 짜면서 들어가지고 잊히지가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테일입니다. 제가 127 콘서트를 이전에 가본 적이 없고 오프도 제가 바쁘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여유가 안 되거나 해서 한 번도 못 갔고 처음으로 127을 보겠다 싶었던 순간이 네이션이었는데 이때 테일 오빠가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제가 127의 완전체를 한 번도 못 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니티에서는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너무 아쉽다. 언제쯤 완전체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군백기 전 마지막 콘서트니까. 근데 마콘에서 관객석에 있는 테일 오빠를 화면으로 딱 잡아주는데 거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대에 서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다들 그랬겠지만 또 별의 시 때 되게 테일 오빠 생각이 많이 났던 분명히 같이 있는데 공간에 보고 싶었던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 터치 앵앵콜 때 한 무대에 드디어 9명이 섰을 때 그리고 또 한 소절이지만 라이브를 해줬을 때 이 터치 라이브가 제가 처음 듣는 문테일 라이브였거든요. 그때 못 봤던 아쉬움이 이 감동을 위한 거였나 싶을 정도로 내가 라이브를 못 들어본 게 아쉽지 않은 문테일의 첫 라이브를 터치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유니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감동적인 경험이 있을까 싶어서 또 마음이 또 요상해졌던 이렇게 잊히지 않는 우리 7도 3개 나눠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잊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얘기 안 할 수 없죠. 영질팩. 이 노래방 섹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곡들만 떼놓고 보면 좀 아까워요. 왜냐면 연출적으로도 쓰기 너무 좋고 셀리스트에 임팩트 주기도 너무 좋고 127 곡 중에서는 대곡에 해당하는 그런 곡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웅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관객의 입장으로서만 100% 본다 하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았다. 근데 진짜 어떤 콘서트를 가든 떼창은 진짜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잔잔한 노래를 하든가 제일 잘 된 노래 한두 개를 하든가 팬송을 떼창하던가 떼창으로 정해진 곡이 있거나 이런 건데 나 살다가 타이틀곡 3개를 떼창하는 것도 처음 봐. 심지어 뭐 발라드도 아니야. 이제 댄스, 랩, 메인곡이라고 막 온몸으로 소리 지르는 그런 곡들을 떼창해볼 줄 몰랐어. 이게 첫 콘 때는 다들 어느 정도로 따라 불러야 되나? 이런 눈치도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마콘 때는 진짜 나 너무 신났어. 아니 영상을 보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 영상에 쪽팔려도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도 다 쓰거든요. 근데 진짜 못 쓰겠는 거야. 막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아주 그냥 문태일이고 김도영이고 막 이마크고 이태용이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를 넘어서 진짜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 영상 보면서 혼자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왜 저래? 이러면서 제가 콘서트를 3번 갔잖아요. 그 3번 다 이 떼창 섹션은
이거는 진짜 옆에 시즈니 분들도 다 기억나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말하면서 계속 웃고 있어, 웃겨서. 그래서 되게 잊히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했던 잊히지 않는 우리칠 섹션이랑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앵콜이에요. 특히 마콘 앵콜. 우리칠이 소감을 하고 모두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흑백 영화랑 밤한 날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게 막 마음이 힘들었어. 이게 다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우리칠은 부르고 시즈니들은 또 떼창해 주려고 막 하고 가까이 오면 웃어주려고 막 힘도 안 들어가는데 광대에 힘주고 유타 오빠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마콘대 지나가면서 웃으라고 웃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빠는 웃으라 그랬는데 나는 울고 있고 막 그 떨리는 목소리로 다 같이 떼창을 한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터치 떼창. 이 분위기 자체가 진짜 또 거짓말 같은데 진짜 신기루 같아. 이 터치 떼창이 127 공연에서 갖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좀 감동을 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시작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사실은 그 앵앵콜 요청하자고 나가지 말자고 막 그 트윗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나는 안 나가 볼 건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도 우리칠 하긴 했지만 안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정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올라가 이미 꺼졌잖아.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나오더라? 꿈꾸는 줄 진심.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터치 불러주더라? 아 너무 좋아. 시즈니들끼리의 떼창으로 시작해서 우리칠 완전체 가창으로 끝나는 이 흐름이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연출로 하라 그래도 못해. 좋든 나쁘든 우연이 좀 많이 겹쳐야 되고 또 진심이 모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운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재미부터 감동까지 다 잡으니 공연에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못 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가볍게 잊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젠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멤버들이 공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메인 컨셉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트릭스 세계관도 공부를 해보고 여기서 찾아보고 글을 막 장황하게 길게 썼었다가 다 지우기도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아 이거 블로그로 쓸까 고민도 하고 했는데 좀 컴팩트하게 영상에 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여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도 좀 많긴 해요. 제가 세계관 같은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대단하고 멋있는데 머리가 아파. 이해할 수 없어. 나 멍청해. 이해할 수 없어. 이해 너무 어려워. 에너지 쓰기 힘들어. 근데 또 이게 찾아보니까 대충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못이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연출에 대해서도 알못입니다. 모르는 애가 열심히 떠든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매트릭스로 D-UNIT를 좀 설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NCT의 세계관 약간 더해서 이 공연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먼저 매트릭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계관 되게 크고 장황하거든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다 빼놓고 요약할 거예요. 1분 요약. 자, 인간이 기계랑 싸워요. 근데 졌어. 얘네가 짱 먹었어. 근데 얘네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싸우면서 인간이 태양열을 차단해버렸거든. 그래서 기계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디다 가둬놔. 인간을 어디다 가둬놓은 다음에 뇌에 프로그램을 심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가상현실 프로그램.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 가짜 삶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쓰겠다는 게 컨셉이에요. 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이름이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 설명이고 자, 이제 주인공 나와야죠. 자, 주인공 남자랑 여자 하나 있어요. 남자 이름 네오고 여자 이름 트리니티예요. 얘네 목표는 뭐냐면 이 매트릭스 세상을 빠져나가서 진짜 삶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어쩌고저쩌고 과정을 거쳐서 탈출 직전까지 와요. 근데 이 네오라는 남자가 역할이 있는 거야. 이 매트릭스 세계관에 더 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웅 같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대 더 원, 2대 더 원 이런 식으로 많아. 이게 기수제인가 봐. 근데 이제 한 세계엔 한 명만 있는 거지. 근데 얘가 그건 거야. 그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을 갖긴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탈출 직전까지 와서 선택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다 죽을 거야. 대신에 너만 살려줄게. 두 번째, 너는 죽을 거야. 근데 인간은 다 살려줄게. 근데 이 역대 더원들은 2번 선택지를 고른 거죠. 인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오한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었냐면 이 선택지를 주는 놈한테 가게까지 좀 다사다난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트리니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급 상황에서 얘가 여기 도착해서 선택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보통이었으면 2번 선택지를 고를 텐데 네오는 어쩔 TV 이래버리고 트리니티를 구하러 가요. 인류고 나발이고 내 목숨이고 어쩔 TV 나 트리니티 살려야 돼. 이러고 트리니티를 구해버려. 왜냐면
난 트리니티를 사랑해. 미친놈. 사랑해 미친놈. 어쨌든 이게 많은 부분이 빠진 매트릭스 요약본이거든요. 제가 많이 빼먹기도 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어쨌든 이 설명을 베이스로 콘서트에 대해서 연출 컨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매트릭스로 바라본 디유니티. 일단 설명하기 전에 VCR을 포함해서 좀 세부적인 것들은 나노 단위로 보면서 해석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연에서 본 거, 편집하면서 발견한 거, 기억에 남는 것들 위주로 큰 덩어리의 해석을 한다는 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매트릭스 내용을 따라서 디유니티의 팬리스트 구성을 쓱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섹션 1에서는 매트릭스 세계로 진입을 해요. VCR에서 엔터를 탁 치잖아요, 재현이가. 그때 응원봉이 탁 켜지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접속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프닝 곡이 펀치랑 슈우였잖아요. 멤버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퓨처리스틱, 좀 디지털 바이브 그런 음악들을 쓰면서 이 매트릭스 세계로의 진입을 좀 잘 표현하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AU 무대가 끝난 후에 여기가 본무대면 여기 중앙무대로 멤버들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보면 약간 이런 조명 같은 걸 쏴주잖아요. 그 멤버들이 이걸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홀로그램 같이 포탈 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우와 우왕 매트릭스당.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불시착이라든지 무중력이라든지 이런 매트릭스 세계랑 잘 어울리는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랩스는 좀 딴 얘기긴 한데, 타임랩스에서 멤버들이 돌면서 안무하는 게 저는 약간 렉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컨셉이랑 잘 맞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 섹션으로 매트릭스 세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첫 섹션의 멘트 이후 무대부터 발라드 섹션, 그러니까 섹션 2 여기까지는 이 세계관보다는 무대, 공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셀리스트였다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상에서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바로 섹션 3로 넘어가는데, 섹션 3에 막으려는 곡이 사먼스입니다. 영화에서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온과 손을 잡아서 싸워요. 이 시온이 뭐냐면 이 매트릭스가 개구라 뻥쟁이 세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사먼스를 들으니까 되게 가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더블, 현실과 꿈의 사이, 진짜 널 찾는 그 순간, 막 그런 가사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니 이거 매트릭스 베이스로 노래를 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리고 메인은 여기죠. 테이스티랑 페이버릿. 이게 연출가님이 김경찬 연출가님께서 인터뷰하신 게 있어서 좀 봤는데, 이 곡의 구성이 네오가 내가 세상을 구할, 인류를 구원할 더 원 영웅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뒤 나의 의지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담았다고 해요. 내 의지로 식사하고 내 의지로 파티를 열고 그런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담은 섹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내가 영웅이구나, 인류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자각을 하는 네오의 모습을 테이스티에서 표현을 하고, 이후 인류를 구하다가 어떤 선택지에 놓였을 때 고민 없이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선택하는 모습을 페이브릿이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 또 사랑해. 이 사랑에 미친 자. 그럼 이 연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이게 단순히 매트릭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매트릭스 컨셉을 가져온 건 아닐 건데, 김경찬 연출가님께서 네오를 117에 빗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오가 구하고자 하는 트리니티가 누구야? 나야. 내가 트리니티? 그러니까 결국 이 매트릭스 세계에 진입을 하고 가짜였다는 걸 깨닫고, 네오가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는 걸 깨닫고 결국엔 트리니티를 선택한 이 사랑으로 이어진 이 흐름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더 원인 네오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인 NCT 127을 얘기하는 거고, NCT 127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선택지가 와도 고르는 것이 네오에게 트리니티인 것처럼 127한테는 시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연이 결국에는 127이 시즌이를 사랑한다는 그런, 모든 가수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인데 굉장히 NCT스럽게 사랑 고백을 한 느낌? 127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재밌었어요. 이 말을 하려고 매트릭스 세계관을 가져온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페이버릿 테이스티 파트가 끝나고 시작하는 곡이 영웅이죠. 네오는 더 원 영웅이죠. 이것까지 노렸나? 그럼 킹정. 결론. 매트릭스 세계에서 눈을 뜨기로 결심한 네오, 즉 NCT 127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사랑, 시즌2를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컨셉을 담은 공연이 아니었나. 이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세계관, 그 장황한 세계관을 공부했어.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뇌절 시작하는데요. 아까는 매트릭스 세계관으로 본 디유니티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NCT 세계관을 살짝 더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 NCT 멘터리 영상 중에 백투 리얼리티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NCT 세계관을 막 설명을 해줘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5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단계는 현실이고, 2단계는
그냥 꿈. 3단계는 같이 꾸는 꿈. 그러니까 공유몽이고 4단계는 꿈속의 꿈. 그러니까 몽중몽. 5단계는 현실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단계는 그냥 현실이고 2단계는 우리가 꾸는 꿈인데 3단계는 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과 기억을 통한 꿈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 4단계는 이 연결된 꿈속 안에서 또 다른 꿈, 더 깊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중몽에서 꾸는 꿈들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몽중몽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꿈이 현실이 돼 있다. 뭐 이런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 3단계 공유몽의 연결은 음악을 통한 공감으로써 가능하게 돼요. 4단계는 이걸 넘은 공명으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NCT 단체 앨범이 2018에는 엠파시였고요. 2020에는 레조넌스 찾아보면서 되게 치열하게 계획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유니버스 때부터는 이 세계관이 없어진 것 같지만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 몽중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속의 꿈이라는 게 팻말을 굳이 영어로 바꾸면 드림이고 DM말을 굳이 영어로 바꾸면 위시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고려하고 이 팀명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제가 매트릭스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트릭스에 제가 그 시온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위시 멤버 중에 시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왜 이 아이는 이게 본명인 거지? 혼자 정리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찍었던 어쨌든 제가 꿈 5단계 매트릭스 세계관을 좀 섞어봤거든요. 1단계 현실이죠. 뭐 매트릭스도 똑같이 현실일 겁니다. 2단계 꿈이죠. 꿈은 매트릭스 세계를 얘기하는 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단계 공유몽입니다. 여기서는 시온이라는 집단이 좀 이런 색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4단계는 몽중몽, 더1의 구원. 왜냐면 꿈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꿈, 그것도 여러 명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꿈.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매트릭스를 벗어나 인류의 삶을 되찾는 게 꿈속의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1의 구원이라고 빗대봤고요. 5단계는 현실 회귀잖아요. 뭐 근데 글씨 개 못 쓴다. 어쨌든 매트릭스 이후 스토리를 보면 기계와 인간이 공존해서 살아가거든요. 구원이 현실이 된 세계가 5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굳이 끼워 맞추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D-UNIT는 여쯤에 위치한 공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NCT 127 역대 콘서트 제목들이 여기에 끼려면 끼울 수가 있는 거야. 공유몽, 시온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연결되는 요 파트에선 더링크랑 너무 찰떡이고 오리진이 시작이니까 여기에 대충 끼워 넣으면 이 흐름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했듯이 음악을 통한 연결을 넘어서 공명했을 때 몽중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제목이 왜 더 유니티냐고. 혹시 이걸 고려를 해서 콘서트 제목에 대한 기획안이 있었다면 정말 변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매트릭스 세계관과 NCT 세계관까지 다 합쳐서 이 컨셉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공연은 NCT 세계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음악을 통해 연결을 넘어 융합되겠다. 더 큰 하나가 되겠다는 목표를 그리고 또 매트릭스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사랑을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뤄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 가지 컨셉의 어떤 주제를 절묘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해서 음악으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다짐을 보여주는 마음을 굉장히 공들여서 표현한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황했죠?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생각하는 컨셉에 대한 대략적인 해석이 끝났고요. 이제 더 깊은 제 생각을 좀 얘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컨셉에 대한 제 감상부터 좀 더 얘기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연출에 대한 후기입니다. 이제까지 주구장창 말했던 컨셉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얘기해볼게요. 저는 공연 연출이 이 공연이 의미를 가질 때 굉장히 좀 수월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콘서트 이 공연의 막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연출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자체로 이미 임팩트가 세니까. 특히 이번 공연은 군백기 전 마지막 공연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 콘서트가 주경기장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 공연을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빡센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스토리적으로 힘을 주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무대야 힘을 줬겠지만 연출이나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는 그렇게 힘을 줄 뭔가가 없지 않나 싶었는데 매트릭스 세계관을 끌어와서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주제를 전달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127스럽게. 이게 포인트야. 127스럽게. 전체 127이라는 팀 자체가 약간 도전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왜냐면 이 데뷔 때부터 타이틀이 되게 도전적이었잖아요. 대중보다는 코어에 초점이 맞춰진 곡들
보컬로 활동을 했고 데뷔 때부터 이런 컨셉을 잡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27을 보면 되게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차선책을 찾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팬덤을 확보하고 주경기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127스러운 곡들, 이런 장르에 대한 파일을 제대로 확보했고요. 사실 이번 공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변치 않을 사랑? 요거잖아요. 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쉬워요. 또 다음에 나올 앨범이 비디오 앨범이었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를 선공개 때리고 감동적인 노래 더 때려 박고 해서 감동스러운 분위기로 이 무대를 풀면 요거 주제 엄청 쉽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27에 꾸준하고 뻔하지 않고 요런 그룹색을 잘 살려서 요 세계관을 들여와서 컨셉추얼하게 콘서트의 주제를 전달한 게 너무 좋았어요. 127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연출이 아니었나. 그래서 단순히 좋다를 넘어서 좀 감동까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좋았어요. 역시 그 팀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좋은 것 같아요. 이 매트릭스 컨셉을 다른 그룹이 가져왔으면 솔직히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컨셉추얼하게 가려고 하는구나 싶었을 것 같은데 127이 가져와서 좀 매끄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데뷔 초부터 말이 나왔던 이 매트릭스 컨셉 세계관을 놓지 않고 이 공연에 그대로 입히는 그 과정도 이 127이 가지는 꾸준함, 뻔하지 않음, 그런 그룹 색과도 잘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다는 말밖에 못해 무슨. 근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다른 앨범에 있지만 비슷한 색을 가진 곡들도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펀치, 슈퍼휴먼 이런 구성들, 이런 다른 앨범에 속한 곡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로 완벽하게 묶이는 그런 느낌? 이 앨범 간의 유기성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연결되면서 아, 이 공연이 참 완성도가 좋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뷔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컨셉과 앨범을 하나로 묶어냄과 동시에 127이 가진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27만 할 수 있는, 127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독보적인 공연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막 매트릭스, 스토리, 컨셉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했으니까 좀 가벼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공연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와닿는 그런 연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공연이 호불호 갈리는 연출들도 좀 있었고 저도 보면서 아, 이건 아쉽다 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왜 못 뺐는지 알겠다, 아니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요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에 미친 사람 아닌가? 3에 미친 사람인가? 좀 3이 깔끔하지 않아요? 어쨌든 3개 나눠서 장점은 열심히 칭찬하고 아쉬운 건 좀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첫 번째는 공연장 규모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디유니티가 첫 콘이었지만 보통은 전 콘서트를 오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링크 플러스가 주경기장이었잖아요. 주경기장에서 체저로 확 줄어들면 뭐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떤 이 애를 써도 공연장이 물리적으로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나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공연 보는 내내 와, 진짜 체조 진짜 알차게 쓴다. 내가 본 체조 공연 중에 제일 열심히 돌아다니고 어떻게든 빈 공간을 안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돌출 뺀 모양부터가 말이 안 돼. 보통 이렇게 중앙, 돌출, 본무대 3개 쓰는 게 큰 경기장에서나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코로코로 움직이는 이 라인들, 여기까지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를 진짜 짱 크게 쓴, 절대적으로 무대의 영역이 넓었어. 그리고 또 이 중앙 무대를 보면 매달리는 무대도 있었고 스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테이스티 때는 이걸 테이블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멤버들이 의자 갖고 와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본무대에도 보면 별의 시 때 이런 네모 구조물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인데 계속 변화를 이렇게 주니까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을 새가 없지 않았나. 이게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아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객이 이 공연장이 익숙해져서 눈이 좀 바쁘지 않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 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좀 줄어들어야 이 공간의 크기를 인식하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조금은 지루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무대가 바뀌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익숙해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좀 덜 지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조명도 빵빵하게 쏘니까 이게 공간이 작으니까 조명을 딱 쏘면 거기만 보이더라고요. 특히 막 타임랩스 할 때 중앙 무대에서 암전이 된 상태로 막 이런 느낌의 조명만, 레이저만 탁 쏴가지고 이 곡을 마무리했잖아요. 이런 게 좀 제 취향이에요. 어쨌든 이 공연장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변화를 준 게, 최선을 다한 게 어쨌든 되게 긍정적이었다. 좋았다. 두 번째로는 천막 얘기 좀 합시다. 그놈의 천막. 저는 이 천막이 양날의 검이었다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 좋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콘서트에서 눈을 감고 노래를 듣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눈을 감고 풀곡을 들어본 경험이 아직까지 한국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고 그건 다 둘째 치더라도 얼굴을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콘서트 가는 이유 중에 큰 영역을 차지하는 이유가 얼굴이잖아요. 얼굴 보러 가는 거지. 노래도 듣고 얼굴도 보러 가는 거니까. 근데 눈을 감는다는 건 이 두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시각적인 자극을 압도하는 청각적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신기루 첫 콘 때는 눈을 안 감아도 됐어요. 왜냐면 안 보여줬거든. 그래서 불우인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안 보여준 게 좋았으니까 그래서 양날의 검인 거죠. 그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에 의존을 해가지고 표정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기도 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를 좀 곱씹게 되고 되게 저한테는 와닿는 연출이었는데 또 1층 중앙에서 봐서 그렇지 플로어에서 보거나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멋있는 연출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빔 프로젝터를 싸가지고 이미지 같은 게 띄워졌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풀떼기가 보이기도 하고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아니 안 예쁘더라고 이 화면이. 그냥 사비의 색깔만 오로라 같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양날의 검의 연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못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뭐라고 키워드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도에 따른 연출? 다양성? 뭐 이 정도? 이번 공연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 첫 콘에 여기서 봤고요. 5회차 때 여기서 봤고요. 6회차 때 여기서 봤어요. 모든 방향에서 다 봤단 말이죠. 무대를. 일단 중앙에서 봤을 때 중앙에서 봐야지만 감동이 훨씬 더 크겠다 싶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한 신기루 천막 같은 거나 공중 무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거나 같은 섹션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때 화면이 뜨잖아요. 멤버들이 촬영하지 않은 그냥 VCR이 뜨잖아요. 이게 화면이 약간 여기가 본무대면 이 뒤에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된 느낌이어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화면이 다 안 보여요. 글씨가 잘리기도 하고 사몬스였나? 문 모양이 나오는데 분명히 중앙에서 봤을 때는 문 모양이었는데 사이드에서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별의 시 때 이런 식으로 4명 좌우로 나눠서 나왔거든요. 무대 이렇게 생겼으니까 4명씩밖에 안 보여요. 사이드에서는 절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공연장이 막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사이드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많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또 사이드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화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었거든요. 어쨌든 이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의 화면이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광판에 잡히는 멤버들 얼굴이 한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이게 오른쪽 화면 기준 중앙에서 봤을 때 왼쪽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사이드에서 보니까 그냥 직사각형이더라고요.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거더라고. 이렇게 이 사이드 전광판은 진짜 잘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전에 말했던 조명을 이런 식으로 쏴서 여기를 통과하는 그 연출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뭘 하는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연출이었기 때문에 사이드는 사이드만 중앙은 중앙만의 어떤 연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플로어는 못 가서 다 비교를 해볼 순 없지만 이 공연이야말로 여러 번 간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만드는 연출이지 않았나. 반대로 말하면 한 번만 봐서는 공연을 100% 즐기기엔 좀 어렵겠다. 역시나 장단이 존재하는 그런 연출이었습니다. 확실히 공연장이 작아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고 제한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장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장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출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진짜 말해봤고요. 이제는 정말 개인적인 감상으로 넘어가 보죠. 이때까지도 개인적이었지만 제일 주관적인 객관성이라고는 0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번에도 3개 3에 미친 자 3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을 갔다 오고 좀 확실해졌는데 127은 공연에서 제일 빛을 보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갔다 온 공연 중에 제일 신났고요. 저 이렇게까지 신나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이 어필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친구한테 그 그룹을 영업한다고 했을 때 뭐 직캠을 보여준다든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예능이나 작품을 같이 본다든지 버블을 영업한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127을 누구한테 영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공연을 한번 데려갈 것 같아요. 이게 127이 최대치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아이돌 공연은 얼굴 보러 가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래도 좋고 춤도 좋지만 보러 간다는 의미가 좀 큰 거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러 오는 대중보다 이들을 보러 가는 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27이 이런 공연 텐션, 이런 공연 문화를 좀 계속 이어간다면, 얘네 공연은 진짜 재밌다, 이런 감상들을 꾸준히 낳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영웅같이 대중적으로 히트를 친 이런 곡들이 몇 개가 더 생기면 팬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27이 공연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추구하는 공연의 방향, 분위기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제가 이 공연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다음 콘서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언제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 공연을 하려면 분백기 이후일 테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어쨌든 그러면 모든 컨디션이 변화한 시점에서 아예 새롭게 공연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 공연을 준비한과 동시에 이전 콘서트들이랑도 이어지게 이 공연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콘서트에 대한 의문이 콘서트 끝나자마자 들었습니다. 이게 127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멤버 각각의 색깔이 되게 강하잖아요. 앨범을 낸 멤버가 태용이랑 도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둘만 비교해도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또 마크랑 재현이 생각해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공백기 동안 자기 음악을 하다가 다시 127로 모이게 될 텐데, 자기만의 어떤 음악적인 커리어를 쌓고 다시 127이라는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무대가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든 멤버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127의 기존 색깔을 살리는 게 될까? 되면 대박이잖아. 오히려 아예 모르겠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NCT 127 나중에 어떤 앨범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좋은 앨범을 내겠지 라든지, 야, 나중에 10년 뒤에 NCT 127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있겠지, 뭐 이런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시야가 좁고 좀 타인에 대해 편협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의 일에 대해서. 근데 나는 고작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 무대를 보고 팬으로서 응원하고 온 것 뿐인데, 이 그룹의 방향성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거 보면 127이 주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아, 완전 횡설수설이야. 이게 제가 원래는 대본들을 다 막 적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즉흥적으로 많이 추가되고 딴 길로 새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이 꼬이네? 다음부터는 꼭 무조건 적어놓고 말해야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스. 왜 이렇게 적었는지 대충 예상하실 것 같지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공연장을 나서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보다 127을 더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감정이 전이 된다기보다는 눈물이 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면 우는 걸 보고 울다가도 이 사람의 감정이 전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치고 잊어버려요. 정말 일시적으로 같이 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공연장에서는 감정이 다 막 옮아가지고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연장에서 이렇게 운 거 처음, 아니 공연장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운 거 처음이야. 안 믿겨가지고 나와서 눈물색까지 찍었잖아. 그 사실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었을까? 그래서 낸 결론이, 내가 127을 생각보다 더 좋아하네? 더 많이 좋아하네?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노래, 연출 뭐 다 상관없이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음악이 궁금해져서 들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갔다 오면 뭐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가끔은 어떤 노래들이 위로도 되고 재밌고 이런 것도 물론 엄청 크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공연에 대한 기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단순하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수들은 무대에 설 때 행복하잖아요. 나는 좋은 무대를 보면 행복하니까, 이게 서로에게 이득인 구조인 거니까 서로가 즐거우니까 더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끼니까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수가 좋은 무대를 해줘서 좋아, 플러스에 가수가 무대에서 행복해, 나는 얘가 행복해서 행복해,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무대를 보는 게 공연의 주 목적이잖아요, 관객은.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끼게 되면 이 목적이,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원래 보편적인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의 주제가 좀 명확하고 연출이 치밀하고 무대 퀄리티 좋고 그러면 당연히 관객으로서 너무 좋죠. 근데 나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도 무대를 같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빛이 나고 또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또 팬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또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이 콘서트 후기 같은 거를 글로 쓰거나 이렇게 지금처럼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좀 후련하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싶었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관객과 팬의 포지션을 모두 지킬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공연을 갔다 오면 아무래도 이쪽에 좀 기울어지니까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면서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게 되지 않나. 제 스스로 저는 앞으로도 공연을 볼 때 이 밸런스를 좀 잘 지키면서 중심을 잘 지키면서 공연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구나 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음악이나 공연이나 당연히 듣고 보러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127이 진심으로 Would you be there for me?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이들이 내 옆에 머무는 방식이 음악과 공연이라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마지막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이번 D-UNIT 공연은 매트릭스 컨셉을 차용하되 기존 NCT 세계관과도 매끄럽게 연결해서 오리진, 링크, 유니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공연이었다. 또 NCT 127이라는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잘 엿보이는 공연으로서 마무리뿐 아니라 다음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또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답하게 되는 그런 공연이었다. 입니다. 제가 유니티를 갔다 오고 코로나에 뭐 몸도 이것저것 아프고 그리고 또 바쁘고 이제 또 여유 생기나 했는데 개강하고 이제 좀 적응되나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이래서 콘서트 영상도 오래 편집하고 후기 영상도 올라가는 데까지 엄청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 후기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내기 전까지도 저는 이 콘서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약간 이게 나라는 프로그램이면 여기 어떤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콘서트 영상을 내보내기 전까지 이해가 안 빠져나가는 느낌? 뇌의 구조가 약간 큐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되게 이 콘서트를 오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론까지 내고 후기 영상으로 말을 뱉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편집도 했고 하니까 좀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저처럼 유니티의 영혼에서 오래 머무신 분들에게는 공감이 또 이미 빠져나오셨더라도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분들에게는 또 추억 회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